160이다, 뭐 158이다. 대한항공 승무원 어려울까요? 무쌍 승무원들 많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한항공의 어떤 승무원들의 외모나 신체 조건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외모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나요? 공통점? 외모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 그쵸? 너무 다양하죠? 공통점을 뽑자면 대부분 다 호감상이다. 그치, 호감형이고 조금 그래도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인하공전에 합격하는 친구들의 외모가 있어요. 약간 아이돌처럼 생긴 친구들? 그러니까 좀 귀욤상, 좀 대체로 귀욤상이었던 것 같아요. 대체로 동글동글하고 막 너무 고양이상보다는 조금 강아지상에 가까운 친구들이 많지 않았나 싶고요. 무쌍 승무원들 많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많지 많지는 않은가? 않지만 내가 쌍꺼풀이 없어서 안 뽑혔다 이거. 그건 아니야. 그리고 의외로 대한항공에 무쌍의 그 약간 한혜진, 모델 한혜진 같은 맞아, 인상인 분들이 그래도 많아요. 비율이 꽤 있어요. 무쌍이다 하면 거의 한혜진 느낌이에요. 한혜진 느낌의 좀 약간 세련된 스타일 있잖아요. 김연아, 한혜진 이런 이미지인 사람들이 꽤 있어서 무쌍인 게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키가 160이다, 뭐 158이다. 대한항공 승무원 어려울까요?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7년 동안 비행하면서 160 정확히 키 딱 쟀을 때 160점 몇 나오시는 분 한 번 봤어요. 딱 한 명. 딱 한 번 봤고요. 그분도 본인이 키가 작다는 걸 아시고 자기는 전연차의 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합격했지? 그분은 근데 중국 대학을 나오셨고 중국어 네이티브. 그럼 뭔가 특기가 하나는 있어야지 키 160을 보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키 제한은 없지만 키를 재거든요. 키를 재요, 면접장에서. 그리고 동료들 중에 제일 큰 키, 내가 본 제일 큰 승무원? 남승 제외? 제일 작은 승무원은 160점 몇이었고 제일 큰 키는? 제일 큰 키 우리 동기 중에 175가 있었어. 175, 제가 본 건 175였는데 뭐 이번에 모델 하신 분이 178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까지는 못 봤고 근데 저도 170인데 비행 가면은 웬만하면 제가 제일 커요. 근데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내가 2, 3등 하는 비행이 있어. 팀에서 제가 제일 커요. 우리 그리고 팀에서 내가 제일 크다. 진짜 166이 많은 것 같아요. 165 그 언저리들이 되게 많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2cm 이렇게 해서 164도 괜찮고 근데 163은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 없어 거의. 우리 동기 중에도 한 명 있잖아요. 한 명 있었어. 162. 그 언니가 162였는데 얼굴이 진짜 작았어. 얼굴이 진짜 요만해. 그리고 연예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출신급이 아닌 이상해야 160 초반은 좀 많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저는 내가 160이다. 대한항공이든 우리나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피부가 많이 좋아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또 피승이도 피부가 되게 좋은 편이긴 했어요. 피부가 꼭 좋아야지 뽑히나? 커버 잘하면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가끔 이제 비행하다 보면은 피부가 좀 안 좋으신 분도 있어요. 있어요. 우리 동기 중에도 좀 여드름성 피부인 동기도 있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얼핏 보면 잘 몰라.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가 동기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보이지 이렇게 면접장에서 면접관과의 어떤 적정 거리를 유지했을 때 요철이나 뭐 흉터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을 정도도 하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 신체 부위에 있는 흉터 있잖아요. 그거 생각보다 티 안 나지 않아? 저도 무릎에 흉터 있고 이랬는데 저는 흉터가 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이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이게 흉이 싫다 뭐 이러면은 그 컨실러 있어. 컨실러로 이렇게 하거나 맞아. 뭐 면접이 그렇게 가까이서 보진 않으니까 뭐 생각보다 대한항공은 그렇게 뭐 오다리니 뭐 일자다리니 이런 다리 모양도 잘 안 보고 저도 살짝 오다리가 있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게 아시아나는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시아나는 스카 체크도 다 하고 아시아나는 정면, 옆모습, 뭐 이쪽 옆모습 뭐 이런 거를 다 고개를 돌려보라고 한대요. 근데 대한항공은 그런 거 없었고 생각보다 대한항공이 외모의 장벽이 좀 낮은 것 같다? 맞아요. 워낙에 또 그리고 비행 관련한 질문들이 또 있었는데 되게 시차 적응이나 체력 관리 저도 승무원 되기 전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 시차 적응을 어떻게 할까 그게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어때요? 저는 사실 딱히 시차 적응은 하지 않아요. 그냥 적응을 하지 않고 졸릴 때 자고 비행 가야 될 때 일어나고 맞아요. 생각보다 별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고
왜냐면 승무원이 한 번 비행을 장거리 비행을 가면 우리가 이제 시차 적응이라는 거 어쨌든 유럽이든 뭐 미주 노선이든 아예 먼 나라를 갈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12시간 비행을 하고 우리가 낮 12시에 내려도 호텔 가면은 뭐 1시, 2시잖아요. 그러면 낮 1시, 2시지만 그냥 밤에 잠자듯이 암막 커튼 다 쳐놓고 자는 거예요. 피곤해요. 너무 근데 안 잘 수 없어요 그때는. 그치. 그리고 시차 적응이 필요할 정도로 오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 외국에 그냥 하루 반나절? 1.5일 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비행 다시 가야 비행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차 적응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내가 왜 걱정했지 싶을 정도로 별 문제가 아니었고, 그리고 체력 관리 이거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기 근속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건강을 많이 해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잠에 예민하신 분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해도 뭐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러면은 하시긴 하는데. 그치, 뭐든지 자본주의의 네, 논리로.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장도 잘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잘 수 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잠자리에 예민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잠자리 예민하거나 뭐 여기저기서 자야 되니까. 맞아요. 비행기에서도 자야 되고, 맞아요. 비행기 의자에서도 자야 되고. 맞아요. 저는 비행기 의자에서 진짜 자면은 저도 이게 숨 쉬는 진짜 거의 마취 당한 사람처럼 저도 엑스트라로 이제 우리는 변장 승무원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앉아서 가는 비행이 있어요. 거기서 너무 잘 잤어. 좀 맞아요.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 아무 데서나 잘 자면. 약간 노숙자 기질이 있다.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니 체력이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체력이 좀 이렇게 했다가 훅 쓰러지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언제 제일 힘들었냐면은 궁금해. 막내 때 첫 번째 밀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 이제 긴장이 약간 풀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점프실 앉아서 맨날 이렇게 꾸벅꾸벅 존 거예요. 근데 이제 막내가 손님들 보는데 앞에서 이거 기사도 떴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담요 되겠죠? 덮었다고 혼났다고 기사 떴는데. 담요는 안 덮었습니다. 왜냐면 남들이 하는 거는 남들이 하지 않는 거는 안 하는 하긴 게 했어요. 이거는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 사실 대한항공이라서 뭐 안 되는 건 아니고 막내는 원래 좀 힘들어요. 어느 회사를 가도. 팀비행 장단점. 팀비행 장단점. 네. 서로의 특성을 알고 있으니까 좀 고려해서 업무를 배분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이제 첫 번째로 휴식을 하러 갈지 아니면 두 번째로 그러니까 잠을 자러 가는 거거든요. 그 잠자러 가는 순서도 알맞게 배려를 해주신다. 네, 그런 배려가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팀장님이나 부팀장님이 이걸 싫어해. 그럼 내가 그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하죠. 스타일을 아니까 스타일 파악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미리 이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그치. 미리 알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매뉴얼. 이제 회사에서 정해주는 매뉴얼이 있고 이제 팀 매뉴얼. 그래서 맨날 이제 타팀, 이제 팀 비행이고 뭐 12명이 필요하면은 팀원 10명에 2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2명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야. 타팀이. 그러면 타팀 언니들이 이제 우리 같은 막내, 우리가 좀 만만해 보이는 애들한테 와가지고 팀 매뉴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 삼장님 뭐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이러면 알려주죠. 혹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요즘엔 안 그러는데 저희 입사 초반만 해도 팀을 가족보다 진짜 많이 봤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장거리 2개가 붙어 있다 이러면은 4일 동안 팀 보고 이틀 쉬고 또 4일 동안 팀을 봐요.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은 우리 엄마 아빠 출근하니까 집에 나만 있어. 다시 우리 회사 가족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힘든 사람이 있다.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뭐 힘들죠. 힘들지. 회사와 똑같습니다. 다른 회사. 그러니까 다른 회사랑 그러니까 팀원이 잘 맞으면 행복한 거고 안 맞으면은 언제 1년이 가나 병가 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턴들 방 2인 1실 이거는 여전히 네, 동일하죠. 제가 최근에 물어봤어요. 최근 신입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1인 1실 쓰긴 했었는데 이제는 2인 1실이래요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인 1실 써야죠.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 힘들어요. 힘들긴 해요. 솔직히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화장실에 자주 가야 되는 사람인데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가끔 힘들지. 이제 동남아 호텔 같은 것들 약간 야식구리한 화장실들. 그치. 뭔가 뭐 뚫려 있어. 뚫려있다. 보호막이 없어. 막 화장실만 변기만 덩그러니 있고 가운데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치. 나 저 언니한테 나의 그런 은밀한 소리를 들려주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로비 화장실까지 가야죠. 근데 또 저는 약간 급동 전문가라 가지고 로비까지 갈 필요 없어. 가면을 나는. 쓴 이유가 있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뭐 한 번 제가 좀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는 그때 한 번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홍콩이었어요. 그것도 기억이 나. 홍콩에 딱 갔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호텔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막 두루루루 떨었어요. 어떡해. 근데 이제 홍콩은 진짜 레이오버가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빨리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훌쩍훌쩍 울면은 이 언니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휴지, 두루마리 휴지 가지고 호텔 복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나?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울었죠. 아마 그 호텔에 있던 사람들은 귀신이 있을까 홍콩 호텔 귀신설이. 그쵸. 그 전입니다. 그때부터 놀았구나. 네. 그때부터.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또 저는 그 팀 후배랑 같이 방을 쓰면서도 재밌었던 추억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또 친해가지고 막 같이 뭐 룸서비스 시켜 먹고 막 같이 하루 종일 이거 뭐 수다 좋아요. 떨고 이런 건 재밌어요. 배달 같이 시켜 먹거나 룸서비스 같이 나와 맞아. 먹거나. 근데 또 막상 1인 1실이 딱 당장 되면은 너무 좋지 또. 아니 근데 뭔가 아닌가? 약간 혼자 좀 무서울 수도 무서운 있어요. 사람이 맞아 무서울 수 있어. 그러니까 친하면은 또 친구랑 호캉스 간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특히 LA 호텔 이런 데 되게 좋은 맞아요. 인터컨티넨탈 이런 데 가면은 좋고. 그리고 다음은 나이 어린 선배한테 언니라고 하는 문화. 이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신입들은 좀 힘들지 않냐.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 입사했을 때 사무장님 이렇게 하거나 선배님 이렇게 부르긴 했었어요. 언니라고 부르면 뭔가 너무 친근한 느낌이 나서 날 싫어하지 않을까? 왜 쟤 나랑 안 친한데 언니라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너 나랑 친해? 약간 이런 너 나 알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약간 언니는 좀 친한 느낌? 그래서 막 다짜고짜 언니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친근하게 좀 꼬실 때 언니 이렇게 너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나이가 어린 선배 이게 팀이면은 알긴 알겠지만 나이를 알겠지만은 나이를 잘 몰라 사실. 처음에 딱 가면 그냥 4번만 보고 이 사람은 2, 4번이구나 그러면 그냥 언니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나중에 조금 나이를 알게 된다 이러면은 언니가 아닌데? 이럴 그러니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언니라고 너 왜 안 해? 근데 이런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언니라는 호칭이 막 그렇게 진짜로 언니의 의미의 언니가 아니라 우리 옷가게 가면 그 옷가게 언니들이 서로 언니라고 그러잖아요. 언니, 그러니까 나보다 막 40대야. 근데 나한테 언니래. 언니랑 딱 어울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 언니가 그냥 이제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같은 팀이면 이름을 알겠지만 팀이 아니면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 막 잘 안 보여. 이름도 너무 작아서. 사실 외우기 힘들죠. 외우기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언니 약간 이렇게 하다가 언니가 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분이 질문하실 때 근데 나이 어린 선배가 나이 많은 후배한테 누구야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거의 몰상식한 사람이 아닌 이상이야. 네,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팀 없어요.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의 후배가 나이가 저보다 많아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언니라고 안 하고 저도 그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럼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피승 선배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나는 네 그냥 이렇게 하고 사무장님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즘엔 약간 유행어가 사무장님이에요. 사무장님. 네, 아이래서 이제 그쵸. 이렇게 손 뻗어서 사무장님 저 뭐 치킨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저도 그리고 이름을 좀 잘 못 외워가지고 그냥 막내 사무장 막내 분들한테도 그쵸. 그냥 사무장님. 사무장님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도 옛날에 불만이 접수가 된 적이 있어요. 승무원들끼리 서로 언니 하고. 맞아요. 너무 격식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불만이 와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공지였나? 뭐 호칭 주의하라는. 네. 요즘 승객들 볼 때. 교육할 때도 선배님이라고 하라고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건 점점 빠른 시일 내에 바뀌겠네요. 사실 언니라는 명칭이 직장 내에서 쓸 명칭은 아니긴 하죠. 근데 이걸 너무 또 거부감 갖는 것보다는 그냥 언니라고 한다고보다는 그냥 진짜 언니라기보다는 호칭이다. 그냥 호칭이다.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대한항공만의 호칭. 그리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차 사용이나 휴가 이것도 이슈죠. 이슈죠. 연차 왜 안 주는 거야? 일단은 연차라는 걸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냐면은 2달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6월 연차를 4월 20날 전까지 근데 내가 갑자기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스케줄이 5월 21일에 나와요. 6월 스케줄이. 그러면은
근데 5월 21일까지 나의 휴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정해주는구나. 어떡하지? 삭제를 안 정해. 나 놀러 가고 싶은데? 약간 이렇게 마음을 한 달 동안 졸여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딱 스케줄이 떴는데 나의 스케줄에 내 휴가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연차가 안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개봉 막두네요. 네. 한 달 동안 내가 신청을 해놓고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딱 열었는데 없어. 뭐야 이거? 빵일 수도 있고 당첨일 수도 있고 맞아요. 약간 어떤 복권 같은 느낌이죠. 추첨제인 거네요. 왜 그런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비행이라는 게 어떤 수요 공급에 그쵸. 그게 유동적이어가지고 그쵸. 딱 정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승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그날 많은 승무원들이 휴가를 냈으면은 나의 휴가는 반려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회사에서도 휴가를 많이 주려고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야지. 스케줄에 휴가가 반영이 안 됐다 이러면 승원 팀장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찾아가서 약간 좀 비굴한 척. 팀장님 팀장님 제가 꼭 이때 그때 이미 휴가를 다 예약을 해놨어요. 호텔을 예약을 위약금 해놓고 내면 한 달 월급이에요. 저희 1년 만에 가는 가족 여행이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4번 만료주요. 근데 좀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비정상적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쵸. 왜냐면 회사를 옮겼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진짜로 저희 이제 우리 주변인들도 그렇고 대기업을 다니면서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 연차를 막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거는 정말 특이 케이스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대한항공 제외 다른 항공사만 해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시아나만 해도 신청하면 막 열흘 휴가도 나온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네, 굳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나만 머리 아프고 나만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고 적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없으면 비행을 못 가니까 비행기를 못 뜨니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말은 이거는요. 근데 솔직히 어떤 직장이든 오래 다니기 힘들어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오래 하는 사람이 많은 직업이기도 한 것 같아. 10년 그쵸? 막 이렇게. 이거는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한항공은 사기업계의 공무원이라는 맞아, 말이 맞아, 있어요. 맞아, 잘리질 않아. 사람이. 잘리지 않아. 그치. 그래서 진짜 우리 문제만 없으면은 뭐 진짜 특이한 문제만 없으면은 쭉 다닐 수 있어요. 범법행위라든가 그런 것들 이런 게 아닌 이상 쭉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힘들어서 혹시 빨리 그만두는 직업인지. 힘들어서 그만두셨나요? 저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았고 제가 회사를 옮겨보니까 다 힘든데요? 다 힘들고 더 힘들어요. 그래. 저는 더 힘들고 여의도 역에 서서 이렇게 자꾸 물어봐봐요. 다 힘들어. 다 죽을 맛이야. 다 가슴속에 사직서 하나씩 품고 다니는데 이제 근데 승무원 직업이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죠. 체력적으로 이제 신체 노동, 그러니까 이게 승무원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분들은 하다 보면 놀랄 수 있는 게 진짜 거의 노가다처럼 힘들 맞아요. 때가 있어요. 몸을 쓰는 일이에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게 좀 힘들긴 한데 그만큼 쉬는 시간도 많거든요. 다른 직업 대비. 맞아요. 일을 안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잘 충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못 다닐 정도로 힘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대한항공이 타사보다 좋은 점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냐면 우리 피승님도 타사를 붙었는데 포기하고 대한항공에 왔잖아요. 네. 뭐가 좋을까요? 이거는 뭐 사실 너무 명확하지. 명확하죠. 업계 1위. 업계 1위. 누구나 아는. 네, 업계 1위. 그쵸. 요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조만간 국내 유일의 대형 항공사이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FSC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명확하다. 그거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나는데 그 외에도 연봉이나 뭐 복지 이런 것도 대한항공이 좀 더 좋지 않나요? 어때요? 연봉은 제일 높은 것 같고요. 항공사 다른 항공사 대비해서 제일 높은 것 같고, 복지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 솔직히 말해서 떠오르는 복지가 하나밖에 없죠. 제드 하는데, 항공권? 네, 직원 항공권인데 저희는 사실 이런 걸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기는 해요. 왜냐면 남은 자리가 있어야 그쵸. 할인된 가격으로 타는 거라서 전 진짜 실제로 그 게이트 앞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 못한 적도 있고. 진짜?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다음 걸로 다음 하거나, 걸로? 네. 이런 느낌인데 그쵸. 마음 편하게 갈 수는 없어요. 확정이 아니에요. 확약이 아니고 네. 그날 이제 해당 비행기에 승객이 갑자기 많아지면은 남는 자리가 없어져서 나는 못 타는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결혼항공권도 이제 신혼여행 갈 때는 비즈니스 항공권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도 거의 기우제를 지내야 돼요. 이코노미 확약입니다. 네, 이코노미 확약이고 비즈니스 남는 자리 있으면 가는 거라서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타사보다 분위기가 좀 딱딱한지.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회사예요. 상당히 보수적인 회사라서 어떻게 보면 그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약간 점잖은 느낌?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일단 돼요. 가장 큰 차이점은 어피어런스에서 타사는 타항공사는 좀 자유롭잖아요. 아시아나만 해도 꼬랑지 머리도 되고 하는데 대한항공 무조건 머리가 긴 사람들은 그 똥머리를 해야 되니까 번을 무조건 말해야 되니까 그것부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하나의 예로 그 우리 교육 이제 객실 훈련원이 진에어랑 공유를 하거든요. 강사님들도 동일하고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 훈련생들은 인사를 가르칠 때 이제 정자세 인사.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고 진에어는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지내요 이렇게 좀 발랄하게 한다는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같은 계열사 내에서도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 다르고 또 문화도 워낙에 대한항공은 나이 많은 승무원들이 많아요. 왜냐면 오래된 회사여가지고 막 40대 50대 저 때는 뭐 팀장님인데 이미 뭐 머리가 벗겨졌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맞아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기타 질문으로 남승무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고 해가지고 남승들의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채용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몇 명 정도 뽑히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어때요? 일단 채용 비율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0%입니다. 10% 맞아. 네, 딱 정확히 10%. 10%를 뽑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회사 내에서도 10%를 맞춰서 뽑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10%가 돼야지 약간 회사 그 전체 남녀 비율이 50대 50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직이랑 네, 또 합쳐서. 합산을 했을 때 그렇게. 객실에서 10% 정도를 맡아줘야 된다. 그래서 100명을 뽑으면 10명 정도가 뽑힌다. 남승무원. 네. 그리고 스펙. 남승들이 보통 체대가 많죠, 체대. 체대 좀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조금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네. 이거는 진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2, 3, 4번부터는 저는 항공과 나오신 25살 남자 신입 승무원도 봤습니다. 원래 약간 전례 없는. 원래는 대체로 대학교는 출신 학교가 4년제? 거의 4년제 그리고 4년제 내에서도 좀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동기만 해도 고대 뭐 경희대, 한국외대 남승무원들이 그랬고 그러니까 거의 다 4년제고 거의 다 좀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남승무원을 많이 뽑혔는데 왜냐면 남승무원들은 좀 나중에 팀장을 시킬 거를 염두에 두고 뽑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스펙을 보는 것 같고 비율은 10% 내외였다. 근데 요즘에는 또 항공과 남승무원들도 뽑힌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질문 리스트는 다 한번 답변을 드려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우리 승무원 준비생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는데 승무원이라는 직업 8년을 했잖아요. 내 딸이 한다면 추천을 하나요? 내 저는 딸이 제 나중에 딸이 했으면 좋겠어요. 딸이 했으면 엄마는 안 하고 저는 하고 싶어요. 제 딸이 했으면 좋겠어요. 딸이 해서 같이 저는 많이 딸 없이 많이 비행기 타고 놀러 갈 겁니다. 그리고 딸 비행기에 같이 탄다거나 네. 그러니까 네, 그럼 딸 비행기 좀 타면 마음 아플 것 같고요. 그러면 딸이 그 비행하면서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죠. 모든 직장을 다니면 다 힘든데. 그건 그래. 나도 힘들었거든. 그건 그래. 그거는 그리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네. 힘든 경험이 있어야지 또 사람이 성숙하고 네.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는 네. 힘이 생기는 거니까 네. 너무 힘들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고 맞아요.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것만 보고 준비를 해야지.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하면 의지를 100% 갖고 해도 모자란데 맞아요. 걱정하면은 될 것도 안 되죠. 맞아.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매주 일요일마다 힘들어 죽겠다. 진짜 내일은 내가 꼭 말한다. 네, 육두 문자 많이 마지막으로 우리 승무원 준비생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혹시? 도망쳐. 자, 이쯤 마무리 해볼게요. 또박이들 또 봐요. 안녕. 안녕.